봉주의 노래. 내게 그리움을 선사하는 정봉주의 9가지. 2020년 4월 15일 홀연히 모습을 감춘 그대여. 나는 당신을 그리워한다오. 당신이 위대해서도 아니고 당신이 특출난 정치인이라서도 아니라오. 물론 나는 당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욕쟁이, 다혈질, 수다쟁이, 막말러, 좌충우돌, 깡패 같고 유치찬란하고 가볍고 웃음도 해픈 당신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으니 당신에 대한 내 생각이랑 잠시 접어두지요. 물론 나는 당신을 아주 특출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가능성도 있으니 이런 나의 칭찬은 일단은 빼기로 하지요. 단지 나는 당신이 시작한 이 일이 너무나 멋있는 일인 것 같아 가담하기로 했고 이제 함께 하다 보니 중요한 무언가가 빠졌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오. 당신이 우리 가슴에 이 부푼 풍선방울을 선사했는데 우리는 투쟁을 하다가도 가끔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은 골 때리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오. 지금은 너무 절망하여 쉬고 있나요? 지금은 정치판이 너무 잔인하여 잠시 판을 껴버렸나요? 지금은 동료들의 비난을 참을 수가 없어 문을 닫아버렸나요? 지금은 3명이라는 그 비참한 결과에 지지자들 볼 면목이 없어서 꽁꽁 숨어버렸나요? 하지만 아시나요? 당신에겐 정치라는 유전인자가 당신의 혈액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요. 당신의 피부 세포 하나하나에 이 강인한 인자가 박혀있어 아무리 씻고 씻어도 씻겨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이 정치라는 유전자가 당신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당신만의 헤모글로빈이라는 사실을요. 떠나는 날 바람처럼 조용히 떠난 것은 정말 잘한 일이요. 이제 더 이상 정치 안 한다 하고 선언하지 않고 떠난 것은 정말 잘한 일이요. 돌아올 때 겸연쩍을 상황을 만들지 않았으니 말이요. 앞으로도 절대로 그런 말일랑 하지 마시오. 그건 당신의 유전자를 배신하는 일이 될 거니까요. 딱 3달만 쉬시오. 7월 15일 그날 돌아오시오. 3달이면 고단한 몸과 마음을 식히기에 딱 좋은 기간이라오. 동시에 당신이 못다한 것들에 대한 후회가 물밀듯이 밀고 들어와 당신의 몸과 마음을 부식시키기 시작할 시점이라오. 시간을 더 끌면 그런 후회가 당신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게 될 테니 때를 놓치지 말고 당신의 깊은 동굴로부터 탈출하시오. 그때가 되면 대한민국은 또 한 번 덜 썩이지 않을까요? 공수처라는 거대한 화두 앞에 갑론을박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사람들은 각자의 주장을 위해 침튀기는 한바탕 설전으로 시끌벅적하겠지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 구판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을 바로 그때 슬그머니 돌아오시오. 아니 어쩌면 거창한 기자회견을 대동하고 돌아오는 것도 괜찮겠네요. 기자들이 출몰할지 보장은 못하겠지만 그게 보다 더 정봉주다운 연출일지도 모르겠군요. 나는 아무래도 당신이 열린당의 당수가 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또한 나 혼자만의 욕심일 수 있겠죠.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세 분은 국회에서 할 일만으로도 너무 벅차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때는 늦은 것 같네요. 내가 이 글을 쓰는 바로 지금 당대표 투표를 위한 모든 작업이 끝나가고 있으니까요. 내가 당신의 무엇을 그리워하는지 9가지가 있으니 한번 들어보시겠소? 무엇보다도 먼저 나는 당신의 미소가 그립습니다. 환갑맞은 노인네가 5살짜리 아이 같은 미소가 웬 말이라오. 세월의 나이를 감출 수 없다고 하지만 해맑은 당신 얼굴 보면 우린 정치가 이렇게 즐거울 수도 있는 거구나 하고 새삼 깨닫게 된다오. 긍정의 기운이 새록새록 새어나오는 당신이란 존재를 우리가 그 무엇을 준들 바꾸어 먹겠소. 둘째로 나는 당신의 아재 개그가 그립습니다. 남들은 다 시덥잖다 말하지만 나는 재밌기만 하던걸요. 수준 낮은 농담이든 아니든 수준 높은 풍자든 아니든 일단 나를 웃게 만드니까요. 손혜원 누님한테서 격 떨어진다 그러지 마라 끊임없이 구박받으면서도 줄기차게 너스레를 떠는 당신이 너무너무 귀엽답니다. 세 번째로 나는 당신의 정치 비평이 그립습니다.
가볍다고 비난받던 당신이 정치 토론을 할 때의 진지함이란, 총선 판세 분석할 때의 주도 면밀함이란, 한국의 정치판을 설명할 때의 당신의 전문가다움이란, 당신이 우리를 아재객으로 웃기던 바로 그 사람 맞소. 그런 반전의 매력을 한껏 선사하던 당신이 나는 너무 그립다오. 네 번째로 나는 당신의 정의감이 그립습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17대 대선을 앞두고 BBK 주가 조작 의혹으로 이명박을 몰아붙였고 결국에는 검찰의 기소로 징역 1년을 꼬박 살고 온 사람이 아니요. 김백준이 자필 메모로 BBK가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고 썼는데 이것을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누락했다고 짜맞추기식 부실 수사라고 검찰을 질타하던 당신이 아니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후에도 조금도 굽힘없이 낙검수에서 말발을 세워가며 그에 대한 거의 모든 의혹을 맹렬하게 공격하지 않았소. 박근혜 탄핵 언저리, 우병우가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오지 않고 도망다닐 때 현상금까지 내걸었던 당신 아니요. 다른 낙검수 일원 중 누군가는 자신이 획득한 지위에 안주할 동안 당신은 그 어떤 행동이나 발언도 철회하지 않고 있어. 당신은 조국 사태에서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한 몇 안 되는 정치인 중 하나이지 않소. 당신은 서초동 촛불 집회에도 참여한 희귀한 정치인이 아니요. 나는 당신의 가벼움 속에 감추어둔 이 무섭도록 무거운 정의감이 너무나 그립소이다. 다섯 번째로 나는 당신의 인내가 그립습니다. 미투 사건 이후 정계 복귀를 시도하던 당신에게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이 걸려 있으니 복당을 불허한다고 했지요. 당신은 기가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성정의 당신은 네 알았습니다 하고 착한 소년처럼 묵묵히 인내했소. 당신이 열린민주당을 창안하려고 손혜원 누님을 만나 의논할 때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는 조건 앞에서도 당신은 인내했소.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이 일을 시작했었소. 누가 그것을 모르리요. 10발짝의 도약을 위해 한 발짝 살짝 뒤로 물러나는 당신의 그 인내심, 이번 총선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아름다움, 그것이 인내의 표상이 아니라면 무엇이 그렇단 말이오. 열린당 창당 이후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고 있는데 온갖 비난과 험담으로 우리를 괴롭힌 쪽이 어디이더이까. 달리고 달리다가 이 다혈질 정봉주가 참다 못해 욕설 한번 퍼부었더니 되돌아오는 소낙비 같은 비난에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지요. 그래서 당신은 당장 사과하는 방송까지 했지요. 이것이 인내의 표상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오. 물론 참는 김에 끝까지 참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사람도 많더이다. 그렇지만 당신이 그 정도로까지 인내하지 않았다면 한 번으로 끝날 장면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오. 여섯 번째, 나는 당신의 그 유치찬란한 너스레가 그립습니다. 당신은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지요. 그 당시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의 당선자들이 탄돌이라는 놀림을 받았다지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역풍 덕분으로 쉽게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것을 비꼬는 표현이라 하더이다. 거의 모든 당선자들이 그 표현을 부끄럽다고 싫어했지만 당신은 스스로 탄돌이라며 자랑했다더군요. 그 정도 너스레라면 정말 유치찬란하지 않소이까. 비난까지 자랑으로 승화시키는 당신이 말이요. 모든 상황이 자화자찬으로 기결된다는 당신 특유의 반전 매력. 같은 낙검수 친구들로부터 놀림받던 바로 그 깔때기. 나는 그런 당신의 너스레가 정말 그립다오. 깔때기의 위력은 감옥에서도 유감없이 발현되었다 하더이다. 가끔 내가 당신에 대한 그리움에 젖을 때면 유튜브에서 당신의 그런 말들을 찾아 크게 한번 웃어보곤 하지요. 일곱 번째, 나는 당신의 넘치는 끼가 그립습니다.
슬픔을 개그로 승화시키는 당신만의 펄펄 끓는 끼, 긍정의 기운이 퐁퐁 솟아나게 만드는 당신만의 끼,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한답시고 그 모든 시간을 몸짱 만드는 데 투자했다고 들었소이다. 출소 후엔 그 몸매를 자랑했다지요. 이 정도면 연예인 뺨치는 끼가 아니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현실을 생산적인 방법으로 돌리는 당신의 작업들. 그래서 감옥 안에서 책도 2권 썼다고 하더이다. BBK 완전 정복, 울지마 정봉주. 아직 읽어보진 못했지만 조만간 한번 읽어보리다. 당신을 그리워하며. BBK 완전 정복은 안원구의 나의 MB 재산 답사기와 함께 읽으면 정말 안성맞춤일 것 같소. 내 리디북에 저장되어 있지만 내가 요즘 유튜브 하는 맛에 빠져 조금 짬이 없어졌소이다만. 8번째, 나는 당신의 투지가 그립습니다. 당신의 한성질하는 그 투지 말이요. 자기보다 덩치 큰 상대 앞에서도 절대로 기죽지 않을 것 같은, 오히려 그 상대를 기로서 제압할 것 같은 승부근성. 당신에게는 그런 것이 보이더이다. 2018년 3월 당신이 제기한 의혹으로 이명박이 진짜로 구속되자 당신은 나는 무죄임이 확인됐다 라는 메시지를 사회관계망에 올렸다지요. 곧 이명박이 자신을 고소해서 처벌받았던 재판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지요. 당신은 이번 21대 총선 기간 내내 열린민주당을 만들기 전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을 강력히 성토했소. 당신은 민주당의 중도뽕을 맞은 의원들이 김남국을 도륙하고 있다고 고래고래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고함치면서 청년 후보를 옹호한 그 패기의 정봉주가 아니요. 나는 민주당 중진들을 향해 한 목소리 하던 정봉주가 그립다오. 당원들이 어찌 생각하는지 묻는 경선도 두려워 정봉주도 막고 이제는 김남국도 막는 꼼수를 부리냐라고 비난하던 당신이. 9번째, 나는 때를 아는 당신이 그립습니다. 물러날 때 물러나고 항복해야 할 때 항복하며 잘못을 인정해야 할 때 인정하는 당신의 진솔한 말이지요. 17대 대선 후보 경선에서 손학규를 지지했지만 정동영이 승리하자 깨끗이 승복하고 그의 선거운동을 열심히 도왔다고 하지요. 운동권 집계가 아니라고 온갖 구박을 받아가면서도. 물론 당신처럼 때를 아는 사람들이 민주당에는 많더이다. 누군가가 칭찬만 하는 내 글의 주인공인 당신을 질투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어쩝니까? 내 글은 정봉주여 돌아오라 라고 외치는 글인걸요.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을 때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했지만 문제의 카페에서 지불한 영수증 한 장만으로 당신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소. 오래된 기억을 더듬어 열심히 찾았겠죠. 아뿔싸, 그 시각 그곳을 말해주는 그런 영수증이 있었다니. 그렇지만 영수증 하나로 무엇을 증명한단 말이요. 웬만한 정치인이라면 그것을 숨겼겠죠. 밝히지 않으면 그만인 것을 기어이 밝히면서까지 당신은 홀연히 자리를 떠났소.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소. 어떻소? 당신은 스스로가 정말 화끈하다고 생각되지 않소이까?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군요. 당신은 그래도 정치판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듯 하군요. 2017년 말 문통에 의한 당신의 피선거권 회복 뒤에는 동료들의 도움이 있었다고 하더이다. 이때 당신을 위해서 탄원서에 직접 서명한 동료 국회의원만 해도 125명이라고 들었소. 이 정도면 돌아올 명분이 되지 않소이까. 당신의 웃음과 우스갯소리와 가벼운 몸짓,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과 투지,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당신만의 언어들, 그것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 때가 되지 않았소. 당신에겐 앞을 내다보는 해안이 있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물러날 때를 알고 어떻게 돌아올 때를 그렇게 잘 안단 말이요. 당신이 시작한 일, 당신이 끝을 내야 하지 않겠소. 그래서 나는 이번에도 당신이 돌아오기를 시계초침 꼽아가며 기다린다오. 띠띠부리 있음.